하버드하고 콜롬비아에서 10년간 공부를 하면서 여러 이론을 하고 아이들과 현장에서 하다 보면요. 삶의 책임을 안 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걸 나중에는 엄마 탓을 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내가 관심 있어서 배운 게 아닌데 그럼 일단 흥미도 떨어지잖아요. 엄마가 하래서 한 건데. 미국에 계시다 보니까 미국 부모님들 이제 많이 보시잖아요. 네네. 한국 부모와 미국 부모가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양국의 부모님이 상대적으로 더 나은 점이 있는지, 그리고 한국 부모님이 가장 우선적으로 뭔가 개선해야 되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비슷하면서도 되게 많이 달라요. 보면은 이제 기본적인 부모로서 아이를 바라보는 약간 그런 마음은 다 똑같겠죠. 어떤 민족을 간에. 그런데 한국에서는 어떤 거를 가르치고 어떤 거를 뭐 하고 하는 게 거의 부모님이 거의 로드맵을 짜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제 뭐 유행한다든지 아니면 이게 좋다든지 뭐 카더라 이러면은 아이 몇 세 때는 뭐를 하고 그다음에 이거 하면 뭐가 좋으니까 이거 하고 하니까 아이한테 너 이거 해볼래가 아니라 거의 다 이렇게 좀 이렇게 루트를 해놓고 아이를 이걸 배우게 하게끔 이제 이런 학원을 다니게끔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네네네. 근데 미국에서는요, 아이를 키우는데 육아하는 데 있어서 되게 아이를 좀 중심에 두고 주도적인 아이로 키우는 그런 문화라고 그래야 될까요? 선택을 많이 아이한테 하게 해요. 그러니까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일단 아이한테 물어봐요. 너 어떤 거 해보고 싶어? 스포츠라면은 뭐 야구 해볼래? 아니면 농구 해볼래? 아니면은 뭐 어떤 음악이라면은 수영이라면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아이를 먼저 무엇을 하고 싶은지를 물어보고요. 또 아이가 놀 때 뭐를 좀 잘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놀 때 뭘 즐거워하거나 이제 이런 거를 보면 너 그때 뭐를 하는 거 본데 재밌어 하는 거 같던데 좀 더 배워볼래? 아니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먼저 아이를 중심에 두고 아이를 관찰을 하고 이 아이가 무엇을 잘하는지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무엇에 호기심이 있는지 그거를 먼저 시작점이 거기예요. 되게 스스로 하게끔 많이 이렇게 둡니다. 가끔은 조금 투머치일 정도로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이제 밥 먹는 데 있어서 이렇게 차려주면 아이가 정말 요만큼 먹잖아요. 그럼 그만큼 먹으면 그냥 다 그걸 치워버려요. 근데 여기 이제 한국에서는 아무래도 좀 케어링 컬처다 보니 또 아이의 건강 뭐 밸런스 있는 영양분을 생각하다 보니 이것도 먹여야 되고 저것도 먹여야 되고 이러니까는 되게 끝까지 많이 좀 먹이려고 하시는 이제 경향도 있고 또 이제 뭐 할머니가 키우거나 아니면은 엄마도 바쁘니까 좀 후딱후딱 빨리 하려고 아이를 그냥 먹여주고 아니면 준비물 다 챙겨주고 이제 이런 애들 저기서 놀고 있으면 그릇 들고 가서 먹이시는 할머니들 그런 많거든요. 수도 있고 네. 아이 준비물 같은 경우도 학교에서 뭐 하면은 엄마가 알림장 다 보고 엄마가 다 챙겨주고 뭐 빠졌으면 다시 가져다 주고 이제 이런 게 많이 보이는데 편리상 지금 바쁘니까 그게 좀 쉬워 보일 수 있는데 장기적으로 보면요 아이가 스스로 자기 삶의 책임을 안 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걸 나중에는 엄마 탓을 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내가 관심 있어서 배운 게 아닌데 그럼 일단 흥미도 떨어지잖아요. 엄마가 하래서 한 건데 뭐 내가 한다고 안 했는데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준비물 같은 경우도 안 가져왔으면은 너무 당당해요. 엄마 왜 그거 나 안 줬어? 이렇게. 근데 그거 아니거든요. 그거는 자기의 책임이고 자기 학교에 필요한 거고 그러면 자기가 스스로 챙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개인 차는 있겠죠. 미국 부모나 한국 부모나. 근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국은 교육열이 엄청 나잖아요. 뭐 세계에서도 가장 높은 교육열일 텐데 이게 내려오다가 이제 조기 교육도 하고 있고 저한테 들어오는 질문 중에 선생님 우리 애가 5살인데 이미 늦었나요?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근데 이 정도로 부모님들이 조기 교육하고 일찍 하는 거 당연해야 되고 늦으면 큰일 난다고 생각하시는데 조기 교육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조기 교육이라는 것도 정말 아이마다 다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무조건 아이가 몇 살이라고 빨리 해야 되는 빨리빨리 이게 아니라 정말 우리 아이가 어떤 특정 분야에 너무 관심이 많고 하고 싶다면 충분히 이른 나이에도 시킬 수 있다고 봐요. 그 아이가 준비가 된 거거든요. 근데 아이는 전혀 관심도 없고 발달적으로 이렇게 준비도 안 돼 있어요. 그런 상황에 엄마 욕심에 이건 빨리 해야 좋을 것 같으니까 이게 시키면요. 이거는 아이한테는 이게 일단 흥미가 없고요. 어렵고요. 그러면요. 첫 경험이 그렇게 시작이 되면 그게 과연 좋은 교육일까요? 아이는 계속 하기 싫어져요.
그래서 이 조기 교육이라는 거는 정말 그 경험이, 그 진짜 특히 어린아이 같은 경우는요, 정말 그 첫 경험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 첫 경험을 엄마의 욕심으로 망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조기 교육은 생각을 하실 때 먼저 아이를 보고, 우리 아이가 좀 호기심이 있나? 얘가 좀 해보고 싶나? 아니면 조금 소질이 보이나? 아니면 잠재력이 보이나? 내지는 이것저것을 좀 다양하게 좀 가볍게 좀 시작을 해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걸 아이가 흥미를 느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릴수록은 저는 정말 다양한 체험, 다양한 활동들을 즐거운 정서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라면 충분히 그런 조기 교육은 저는 환영을 하고요. 그러면서 아이가 잠재력을 찾을 수 있으니까요. 또 한 가지는 만약에 아이가 되게 좀 예민하고 되게 이제 위험 회피가 좀 높아서 아주 좀 예민하거나 좀 자신감이 좀 부족하거나 이제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조금 이렇게 조기보다는 약간 선행이라고 좀 표현을 할까요? 좀 미리 조금 익스포저를 시켜주는 것이 아이를 좀 더 준비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한테는, 그런 기질의 아이들한테는 조금씩 먼저 선행 정도 하는 그런 교육이라면은 충분히 이렇게 이로운 이제 슬기롭게 조기 교육을 시작하는 길이라고 봅니다. 예민한 아이들은 새로운 환경을 딱 만났을 때 긴장도나 그런 게 높으니까 네. 미리미리 경험해보자 네. 라는 의미이신 것 같고요. 네, 맞아요. 한국에서 주로 얘기하는 선행과는 조금 다르신 의미이실 수 있다고 저는 조금 네네. 생각이 그러니까 드네요. 진도 빼는 선행은 아닙니다. 그러면 영어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어 같은 경우는 언어기 때문에 좀 일찍 했을 때 바이링구얼이 되고 네. 뭐 2개국어 쓰고 이런 아이들도 많은데 영어 조기 교육 효과가 있는지 한다면 주의할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래서 영어 조기 교육도 조기 교육의 일환이에요. 마찬가지라고 봐요. 그래서 먼저 이 영어 교육이 왜 하려고 하는지, 그 목적, 그리고 어떻게 할 건지,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소위 말하는 약간 이제 영어 과목, 나중에 뭐 시험을 뭐 토플이라든지 무슨 영어 과목이라든지 그런 점수를 위한 공부를, 영어 과목을 잘 하기 위한 이런 목적을 가지고 하는 영어라면은 그거는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중학교 가서도 충분히 문법적으로 뭐 이런 거는 나중이라도 충분히 가능해요. 그거는. 왜냐면 오히려 그렇게 글쓰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미국에서 태어난 미국 사람들 라이팅을 보잖아요. 진짜 형편없는 경우 많아요. 제가 여러간 말이지만 저는 영어가 세컨 랭귀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중2 때 갔잖아요. 그래서 저도 영어를 그때 엄청 배워서 그때부터 쓰고 문법에 맞춰서 쓰고 막 이렇게 배운 영어인데, 제가 이제 다 졸업을 하고 이제 선생을 하다가 디렉터가 돼서 선생님들 라이팅을 이제 받다 보면 너무 이렇게 말하듯이 쓴 이제 문서라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고치면서 나는 영어가 세컨 랭귀지인데 이걸 왜 이렇게 원어민들이 왜 이렇게 쓰고 있지? 이런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유학생들이 더 문법에 맞춰서 학술적인 페이퍼를 더 훌륭하게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목적이라면 후회도 충분해요. 다만 이 언어를 가지고 소통을 하고 이제 아이가 이중 언어를 한다는 것 자체는 정말 큰 축복이거든요. 왜냐하면 더 많은 문이 열리고 더 많은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를 할 수 있고, 그러면서 얻는 경험은 또 다른 거기 때문에 이 이중 언어를 만약에 소통의 도구로 이제 사용을 한다고는 가정하에 조기 교육을 생각한다면 어릴 때 이제 그 영어 교육의 그 경험이 일단 즐거워야 돼요. 아이들이 한국어도 마찬가지잖아요. 배우려면은 아이들이 뭐 태어나자마자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한 단어 100개까지 1년이 걸리잖아요. 엄마, 아빠 하는데도. 그리고 문장으로 말하는데 2년, 3년 이렇게 걸리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이 조기 영어 교육이라고 하면서 막 갑자기 포닉스를 떼고 갑자기 영어로 문장을 말해야 되고 이런 거를 기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대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아이는 어린 나이일수록 습득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한국어를 어린 아이가 태어나서 습득하듯이 그 어떻게 습득을 하느냐, 많이 듣고 말하고 이렇게 소통을 해보고 그 언어가 필요한 거예요. 엄마 뭐 물 주세요 이렇게 말을 해야 물을 얻어요. 이런 것처럼 자기가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언어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배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어도 마찬가지로 아무리 뭐 포닉스를 떼고 조기 교육을 한다고 해도 그게 좀 사용 목적이 없다면 그거는 이제 별로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영어라는 게 아이가 즐겁게 계속 듣고 자연스럽게 습득이 되면서 이렇게 목적에 있어서 이제 표현을 하고 그러면서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이런 식의 조기 교육, 영어 교육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그렇게 좋게 시작한 영어 교육, 영어 이제 그런 경험은 이제 이어질 수가 있죠. 중학교로 가서도 고등학교로 가서도. 네. 목적이 중요하군요. 또 너무 학문적으로 특히 어릴 때 네네. 나가는 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사람이 습관의 동물이잖아요. 습관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 아이들 나쁜 습관 가진 아이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고치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하버드 의대 전문가들이 추천한 나쁜 습관을 좋은 습관으로 바꾸는 아주 방법이 있다고요. 습관이라는 게 다들 좋은 습관만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네. 근데 이게 알게 모르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나쁜 습관이 이렇게 스며들고 자리를 잡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바꾸는 방법에 있어서 3R로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제 그게 리마인드하고 루틴하고 이제 리워드예요. 이제 루틴이라는 게 이제 습관적으로 계속 하는 그 행동 자체가 이제 습관인 거, 루틴인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전에 리마인더는 그 습관을 하기 전에 전체적인 상황인 거예요. 어떤 특정 습관인 말이나 그런 행동을 하기 전에 어떤 시간, 어떤 때에 그러느냐, 아니면 어떤 장소에 그러느냐, 아니면 어떤 사람과 교류할 때 그러느냐. 그러니까 이런 이제 특정 상황들을 보시고 세 번째 R는 리워드는 그래서 얻는 나의 이익은 무엇이냐. 이제 그거를 파악을 해보는 거예요. 네. 그럼 어떤 습관을 한다는 것은 그 습관을 해서 나한테 그 이익이 되는 약간 좋은 게 있으니까 그걸 계속 하는 거거든요. 물어뜯는 이런 습관 많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습관을 얘기해 보자면 루틴은 손톱 깨물기예요. 그러면 앞에 이제 리마인더 같은 경우는 뭐 언제 이제 그 손톱을 깨무느냐 아니면 어디서 하느냐 뭐 생각해 보는 거잖아요. 보니 뭐 불안할 때 아니면 뭐 심심할 때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을 적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렇게 손톱을 깨물었을 때 나한테 얻는 이익은 뭐냐? 그리고 리워드는 뭐냐? 그러면은 뭐 심심함이 해소된다. 아니면은 뭐 불안감이 해소된다. 뭐 이런 이제 그 나한테 얻는 이제 이익이 있잖아요. 이 리마인더랑 리워드를 바꿔보는 겁니다. 그러면 나를 불안에서 잠재워주는 다른 행동을 해보는 거예요. 예, 꼭 손톱 깨물기가 아니라 나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거. 예를 들어 뭐 스트레스볼을 이렇게 했더니 긴장감, 불안감이 해소가 되더라. 네. 그러면은 손톱 깨무는 거 대신에 그 스트레스볼을 이렇게 만져볼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그 앞에 이제 리마인더를 생각해 보면은 뭐 책상에 앉았을 때 그랬다면은 책상 말고 로케이션을 바꿔볼 수 있는 거예요. 혼자 책상에 앉아서 막 그랬을 때 경우는 그 동생하고 같이 공부하는 테이블을 만들어 봐요. 그래서 혼자 앉았을 때 이럴 건데 만약에 같이 앉아서 같이 숙제를 하다 보면은 그런 활동이 없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아이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제 리마인더, 루틴, 리워드를 데이터를 콜렉트하다 보시면 이제 리마인더와 리워드를 이렇게 바꿔가면서 습관을 다시 형성해 볼 수 있는 거죠. 나쁜 습관을 하는 이유는 어떤 것이든 리워드, 어떤 무언가를 바라기 때문에 그걸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손톱을 뜯는 건 결국 불안도를 해소하기 위해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불안도를 해소하는 다른 건강한 방법을 줘보자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아이가 이제 커 가다 보면 이제 관계가 조금씩 멀어지기 쉽잖아요. 이제 사춘기 자녀 있으신 것 같은데 저도 그런데 이게 사춘기 때 가까워지는 것도 당연히 좋지만 사실 그 전부터 뭔가 굳건히 관계를 친밀하게 만들어가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많은 대화를 이제 할 때 보면 이렇게 좀 지시사항이 어찌 보면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 했으면, 왜냐면 얘가 언제까지 이걸 안 하면 안 될 걸 아니까 미리 아이한테 뭐 해라. 뭐 지시, 아니면 잔소리. 지시나 잔소리나 뭐 이런 말을 되게 많이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감정이 전혀 섞이지 않은 그런 지시사항이라든지 그냥 뭐 그런 말들만 계속 오고 가다가 이제 아이가 더 바빠지고 사춘기가 되면 점점 더 말이 없어지고 그러다 보면 이게 좀 더 그 관계를 좀 친밀하게 밀접하게 만드는데 좀 방해가 되는 이제 그런 것들이죠. 어른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누가 나한테 자꾸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아라 뭐 간섭만 하는 것 같고 이러면 그 사람하고 계속 오래 있고 싶지 않아요. 꺼질 수가 없죠. 아이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무리 내가 엄마를 좋아해도 엄마랑만 대화하면 아니 엄마랑만 옆에 있으면 계속 그런 말밖에 안 해요. 그러면 이 아이는 그 엄마랑 같이 있고 싶을까요? 아니죠. 이게 어릴 때는 그냥 엄마, 무조건 다 엄마는 다 좋아. 뭐 아빠는 다 그냥 다 좋아인데 아이들이 점점 크면서 그게 아니잖아요. 그 사회가 더 넓어지면서 예전에는 내 세상에 엄마 아빠밖에 없다면 좀 더 크면은 이제 학교 친구들이 있을 거고
또 그 뒤에 또 이제 점점 더 아이가 속하는 세상에 따라 더 이제 많이 시간을 스펜드하는 사람들이 더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정말 이 관계라는 거는요, 관계 자본은 이렇게 저축을 해야 그게 이제 나중에는 더 불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뭐 재테크해서 뭐 돈을 뭐 저축해야 된다는데 그 진짜 중요한 거는 이 관계 자본을 저축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뱅킹 타임이라고 제 책에서 얘기를 했는데 뱅킹 타임이라는 건 말 그대로 시간을 저금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와 왜 보통 퀄리티 타임을 보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엄마들은 그걸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럼 아이랑 놀아주면 돼. 아이 옆에는 있지만 이 내 눈과 내 몸은 온전히 아이랑 있는 건 아니에요. 심지어는 저는 이런 부모님 많이 봐요. 아이랑 옆에 있지만 나는 핸드폰 봐. 예. 그러면 아이는 다 알아요. 엄마나 아빠가 나한테 완전 집중하는 게 아니라는 걸 당연히 알죠. 뱅킹 타임에 있어서는요, 기억하기 쉬우시라고 제가 이제 on이라는 키워드로 좀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그게 무슨 뜻이냐면 on은 이제 observe예요. observe. 아이를 관찰하라. 그러니까 아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아이를 일단 그냥 놔두시고 애가 뭘 하는지 이제 관찰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애는 narrate 해서 이제 서술을 하라는 거예요. 네. 판단이 들어가면 안 돼요. 너 왜 이거 해? 너 이거 해봐, 저거 해봐. 지시, 명령 이런 게 아니고 아이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정말 아이가 뭐를 하고 있는지를 서술만 하는 거예요. 뭐 아이가 블락을 하고 있다면 네가 블락을 싸면서 높게 탑을 쌓고 있구나. 네. 이런 이제 아이의 행동을 서술하라는 거예요. 얘는 레벨, 그래서 아이의 감정을 이제 명명해 달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감정 언어라는 거는요, 그냥 감정 언어를 따로 이제 뭐 외우거나 이렇게 해서 아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아이가 어떤 감정을 느꼈을 때 아이가 그 감정이 어떤 거라는 거를 아직 어렸을 때는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미묘한 감정, 약간 뭐 질투라든지 짜증이라든지 그냥 불편한 거지, 그 미묘한 감정은 아이들이 모르죠. 잘 몰라요. 네네네. 그냥 화가 나는 거지. 네. 탑을 쌓는데 예를 들어 뭐 무너졌어요. 그러면 네가 탑이 무너져서 안타깝겠구나.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감정에 대해서 이제 명명을 해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why. 예. Your child is a leader. 아이가 하는 대로 따라하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아이가 보통 놀이를 할 때 퀄리티 타임이라고 보통 많이들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해봐. 야, 이거 만들어 볼래? 아마 이걸 이렇게 해보는 거 어때? 아니면은 그 놀이 방식도 약간 이렇게 바이블처럼 막 이렇게 하는 거야, 이 놀이는. 효율적인 전략을 가르쳐주고. 네, 막 이렇게 하고 이제 이런 타임은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런 타임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이 뱅킹 타임에 있어서는 아이가 하는 대로 그대로 Your child is a leader. 아이가 옆에서 탑을 쌓고 있으면 조용히 옆에서 엄마도 쌓고 있는 거예요. 같이. 그러니까 그 행동 하나로서 아이는 옆에서 즐겁게 같이, 엄마도 옆에서 같이 즐겁게 탑을 쌓는구나. 그거 하나만도 아이는 즐거운 거예요. 예. 그래서 아이가 뭘 하자 그러면 그럴까 하면서 같이 애를 수용하면서 같이 따라하고. 그러면은 이런 시간을 정말 하루에 10분만이라도 갖는다면 그 관계는요, 진짜 훨씬 좋아집니다. 네, 오늘은 아동발달 전문가 지니 킴 박사님 모시고요.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